3.5조 원의 손실을 보면서 결국 손절을 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워런 버핏이 굉장히 약점을 보이는 섹터가, 저희가 국방 섹터도 봤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워런 버핏의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워런 버핏은 한때 2019년부터 2020년, 21년까지는 자기는 항공 중독자다, 난 항공을 너무 좋아한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항공주 지분을 계속 늘렸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 관련해서 미국에서 가장 큰 델타 항공의 최대 주주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코로나 때 이제 항공주가 폭락을 했죠. 여행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 3.5조 원의 손실을 보면서 결국 손절을 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워런 버핏이 굉장히 약점을 보이는 섹터가 국방 또는 방산 섹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섹터가 워런 버핏의 투자 기법 또는 투자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또 한 가지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이제 가장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코카콜라, 시즈 캔디, 애플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업종은 다 다릅니다. 음식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IT 기업도 있는데 이것은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브랜드란 뭐냐 보시게 되면 성장을 함에 있어서 자본 투자는 적게 됩니다. 근데 돈을 계속 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성 고객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요. 코카콜라 보시죠. 가장 유명한 콜라 브랜드입니다. 사람들은 홍보를 하지 않아도, 그리고 공장을 엄청나게 늘리지 않아도 계속 이 코카콜라를 사서 마십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또는 그 이상으로 가격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애플도 똑같죠. 근데 이것과 반대가 최악인 것이 성장에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지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항공주 또는 방산주 그리고 배터리입니다. 항공 방산주가 한꺼번에 묶이는 이유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산업재이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한 대 생각해 보시죠. 1,000억에 가까운 것도 있고요. 몇천억에 가까운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유행이 또 바뀌면, 또 장비가 바뀌면, 또는 고장이 나면 이거를 다 갈아치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할 때 돈은 많이 써야 되는데 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도 배터리도 똑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었죠. LG 엔솔, 삼성 SDI, SK온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을 보게 되면 캐펙스라고 해서 자본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거의 LG 엔솔은 10조, 11조, 삼성 SDI도 5조 이상, SK온도 7조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매출의 대부분 또는 매출에서 이익의 거의 대여섯 배 이상을 사실상 이런 캐펙스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의 재무적인 현금 흐름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채의 비율이 더 높아져서 회사가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것이 사실 국방, 방산, 항공 이러한 업종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배터리 업계가 안 좋아지니까 이 회사들 주가도 안 좋아지는 이제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애플이 가장 많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 회사, 코카콜라, 쉐브론 옥시덴탈 같은 데는 있지만 이제 이러한 방산, 항공주는 현재 주요 종목에 없음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항공주는 워런 버핏에게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류를 하는 것이 맞겠죠. 세 번째로는 금리 상승 수혜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또 세금을 감면해서 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려면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 적자, 즉 정부 돈을 써가지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서 결국에 이제 돈을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금리 상승의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을 할 가능성이 트럼프 정부에서 높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 금리 상승에 맞는 수혜주가 무엇이냐? 여기에는 첫 번째로 채권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연동채권, 단기, 장기 국채 또는 분산 투자하는 채권 ETF 등이 있는데 사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채권을 접하기가 좀 쉽지 않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금리 상승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이제 은행주 또는 금융주입니다. 은행은 이제 예대 마진이라는 것이 있죠. 즉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를 이용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금리가 상승하면 자기들이 마진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주가 통상 금리 상승기에 수혜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JP모건입니다. JPM이라고 하는데요. 1799년에 설립된 굉장히 오래된 회사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매출이 2023년 기준으로 160조 원이고 순이익이 62조 원입니다. 와, 이거 이익률이 상당하죠. 거의 40% 가까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비교를 위해서 삼성전자의 23년 매출을 보니까 매출은 260조에 순이익이 6조입니다. 물론 22년에는 매출 300조에 순이익이 한 40조 가까이 됐었는데 사실 그때에 비하면 급감을 한 거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임직원이 32만 명이고 JP모건은 25만 명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사실 순이익 규모나 매출 규모가 상당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곳이고 이 JP모건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장으로 이제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글도 밀려났는데 이제 가장 인기 있기도 하고 또 이 JP모건의 대표 최장수 CEO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이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제 은퇴를 한다고 하자 시총이 40조 원이 날아가기도 하고 이 정도로 미국의 업계에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때도 구원투수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제이미 다이먼이 정치로 나선다. 대선이나 또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굉장한 거물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시총 탑 20 중에서 1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융 관련주는 버크셔, JP모건, 비자 이 세 종목인데 사실 버크셔는 투자회사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즉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주업이고 실제 금융업 중에서도 은행에서는 JP모건이 가장 큰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 1년 동안에도 주가가 60% 이상 올랐고요. 최근 이제 최대로 봤을 때 당연히 굉장히 많이 올랐고 2023년 이후로 봤을 때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회사이고 은행주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많이 오른 것이죠. 그만큼 현재 이미 시장에서는 실적도 좋고 또 금리 상승에 따라서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같이 어려운 것을 현재 보기보다는 금리 상승 수혜주는 JP모건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와 워런 버핏 이 두 거물 사이에서 보게 되면 트럼프는 에너지, 방산, 금리 상승 이 세 가지를 갖고 있고요. 워런 버핏은 거기에 봤을 때 에너지에는 자기도 동의한다. 또 금리 상승 관련해서도 나도 동의한다. 왜냐면 나도 채권을 샀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에너지 종목은 둘 다 겹칩니다. 그래서 에너지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적절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금리 상승 관련해서는 사실 둘 다 동의는 하지만 채권은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JP모건 같은 금융주를 사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세모를 주었습니다. 추후에는 사실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ETF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영상에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